밥을 먹었는데 당이 땡기신다고요?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먹고 나면 후회가 되고 살이 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밥을 먹고 카라멜 마끼아또를 마시고 빵과 밥은 다르다면서 햄버거까지 먹다가 살이 엄청 찌기도 했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했었는데요. 바보같이 제가 변하지 않고 몸이 바뀌기만 바라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다이어트 성공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변화로 체중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다이어트가 된 나를 마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다이어트에 상당히 다채로운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다이어트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돈을 쓰거나 크게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를 싹 모아왔으니까요. 다이어트로 답답했던 분들 저의 채널과 함께 건강하고 이쁜 몸 같이 만들어가세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지금 떠올린 것들도 다 맞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공복감 해결, 기초 대사량 증가, 규칙적인 생활. 이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하시죠?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감인데요. 공복감을 가져오는 여러 영향들이 있습니다. 혈당부터 볼 건데요. 갑자기 왜 혈당이냐 싶으시죠? 나는 혈당이 정상인데 싶으셔도 영향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혈당이 들쑥날쑥 하다 보면 식욕 조절을 하는데 어려워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가져오거든요.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드셨다면 힘이 나는 것 같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현상이 있지만요. 그 다음에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게 되어서 기분이 다시 나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졸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다이어트의 직접적인 원인이니까요. 음식을 드실 때 당이 포함된 음식, 밀가루, 고탄수화물 음식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공복감을 주는 건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특히나 공복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일 때 단 음료수가 땡긴다거나 초콜릿이나 케이크 같은 게 드시고 싶은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니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해소하는 방식을 먹는 걸로 푸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공복감은 잠깐의 활동으로도 줄일 수 있는데요. 공복감이 느껴진다면 정리나 청소, 걷기 등 10분 이상의 활동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통의 공복감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사라지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배달 어플에 음식을 골라놓고 다른 걸 하다 오다 보면 까먹거나 귀찮은 것처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건데요.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3일에 한 번 운동을 해줘야 유지가 되고 아니면 줄어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거는요. 만 35세 이후로 근육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근력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리, 가슴 등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를 직접 운동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한 부위당 10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3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운동을 해주신다면 근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의 유지만으로도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만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면 기초 대사량도 크게 줄기 때문에 바쁘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조금의 시간의 투자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근력이 부족하다면 바닥에 무릎을 대고 해보시고 근육이 늘었다면 무릎을 떼고 해보세요. 팔의 간격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손의 위치는 엎드려서 가슴 위치에 옆에 나란히 두시면 됩니다. 스쿼트는 의자를 뒤에 두시고 발을 어깨 너비만큼 더 벌리고 발끝을 밖으로 조금 더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는다 생각하시고 발을 떼지 않고 천천히 앉으셨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적응이 되시면 의자 없이 해보시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요즘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늦게 자는 게 하루를 망치는 시작이 될 수 있는데요.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을 겪으시고 있을 텐데요. 연구에 따르면요. 잠을 못 자게 된다면 단백질의 감소가 체내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직접적인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직접적인 다이어트에 방해 요소가 됩니다. 더욱이 수면 불균형으로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보다 한 끼 정도의 칼로리를 더 요구하게 된다니까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습관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늦어도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몸의 기준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한참 성장할 때 그때의 몸이 제일 효율적인 몸입니다. 남는 영양분이 없이 전부가 성장으로 소모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몸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친구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 몸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다이어트의 구성 식단은 열로 파괴되지 않는 채소를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빔밥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열로 가열된 채소가 들어있는 경우 반대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가 먼저인 이유는요. 탄수화물을 바로 드신다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밥은 쌀밥보다 잡곡을 섞어서 드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이어트에 고구마 많이 드시죠? 고구마는 위장을 좋게 하고 영양분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체력을 좋게 만드는 음식인데요. 약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고요. 식물성 섬유가 많아서 변비, 비만, 대장암을 막는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렇지만 삶은 고구마보다 생고구마가 더 좋습니다. 조리를 하면 단맛이 강해지고 칼로리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군 고구마가 가장 칼로리가 높아지고 더 달거든요. 하지만 고구마에도 모두 좋은 점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당류가 3가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버바스코스, 스타키오스, 라피노스입니다. 특히 라피노스는 복부 팽만관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요. 생고구마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고구마 자체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 물질 또한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에는 단백질을 그대로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삶아서 열 처리를 해서 드시면 되고요. 대신 당이 높아지니까 당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식품과 함께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해서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런 식단을 구성해서 드시는 저의 동료분들이 있었는데요. 종합해보자면 한 달 정도 뒤에 체중 변화가 다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은 뱃살이 빠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빠진다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의 비만 인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비만을 줄이는 약이 있다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각각의 단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써야 하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만큼 살과의 전쟁에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어서 살이 빠졌을 때가 있었기는 한데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이때가 작년 걸렸을 때, 감기로 많이 아팠을 때, 잘못된 약으로 간이 망가졌을 때, 그리고 이별을 했을 때였으니까요. 괜히 장염 다이어트, 이별 다이어트라고 부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체중의 변화는 미미할 겁니다. 1kg이 늘고 줄구에 휘둘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건 긴 기간의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근거와 논문 등 확인해 가면서 만들 거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이어트와 이쁜 몸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채널 구독으로 더욱더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